2021년 장이 마무리됐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 시장이라는 데가 굉장히 요동쳤고 또 그렇습니다. 수급 분석 해봤자 잃어버릴 것 같지만 일단 설명드린다면 외국인이에요. 또 기관. 그런데 금융투자가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배당 투자를 노렸던 외국인과 기관, 이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매수해서 연초에 매도하는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어요. 연말에는. 연초까지 조금 이어지겠지만 아무튼 배당 투자에 관련돼 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합지수가 조금 미루어졌다. 특히 거래소, 특히 코스피가 밀렸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시면은 코스닥이 올라갔습니다. 코스닥이 상승을 했죠. 전번에도 얘기했고 몇 번에 걸쳐서 강조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1월 달에는 제뉴어리 이펙트가 오고, 제뉴어리 이펙트는 미국에서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대체적으로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소형주, 중소형주가 오히려 상승하는 데 있어서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수급의 변화 포인트에서 요새 이제 느끼는 것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배당 투자 때문에 시장이 나빠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결론은 큰 손들은 매집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고, 또 큰 손과 함께 액티브 펀드가 있습니다. 액티브 펀드 쪽은 이미 변화를 가지고 가고 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 전략을 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이유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기 금융투자, 외국인의 배당 투자 매물이 쏟아져 가지고 시장의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 그러나 본류를 본다면 지금 매집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매집하는 큰 손의 매집과 액티브 펀드 쪽에서 매집하는 그런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2021년도 이렇게 어려운 시장을 겪었습니다. 작년에는 굉장히 시장이 좋았죠. 근데 올해는 이렇게 험난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졌고, 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시장 내부에서 참여자들이 왔다리 갔다리 했었습니다. 올해 아시겠지만 이쪽 포인트 3300에서 오늘 2977 300포인트 안에를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연초보다 빠졌다. 연봉이 빠진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일반 투자자가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 이 지옥 같은 장, 어려운 장이었죠. 델타 변이도 있었고, 또 오미크론도 있었고, 또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또 테이퍼링 이슈,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죽었고, 테이퍼링 이슈로 죽었고, 금리 인상 이슈로 죽었고, 이런 것들이 이 시장 내부적으로 지금 지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지수가 폭등하는, 엄청나게 폭등하는 그런 장세가
연출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얘기하죠. 종목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과 하락 종목, ADL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은 그런 장이었다. 이거죠. 그리고 상승하는 것들은 엄청나게 상승했죠. 근데 하락하는 것들은 질질질 새면서 시장에서 탈락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굉장한 고통을 준 시장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굉장히 얘기했지만 이 유동성을 공급했던 것이 지금은 유동성을 자르고 있다. 즉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어요.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알면서도 자꾸 까먹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현혹시키거든요. 뭔가 대박장이 있고 또 뭔가 크게 뭔가 뭐 나올 것 같은 그런 거지만 실상적으로 본다면 시장은 테이퍼링장이다. 테이퍼링을 하고 있다. 금리를 인상한다는 게 이게 기초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험로를 걸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집중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집중 타격해야 돼요. 그래서 2021년에는 뭐 단연코 2차전지 쪽이 그거를 했습니다. 2차전지 쪽이 굉장히 좋았죠. 그러면은 내년에 22년도는 그러면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연말이다. 그래서 연말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내용 담고 그러면서 뭐 연말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연말에 정말로 차분하게 나의 계좌와 내가 연초에 투자한 금액 그리고 그 금액을 통해서 2021년에 어떤 매매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벌었고 어떤 매매를 통해서 얼마나 손해를 보고 어떤 매매를 해서 나는 성공했는지 이런 성공의 DNA를 심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반성하고 또 2022년에는 어떤 전략을 갖고 출발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이 수급 계절의 변곡점이 통과됐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당 투자, 또 금융투자 투자, 외국인의 투자, 채권형 펀드의 투자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투자가 5.5조, 외국인은 3.7조 순매수했다는 거죠. 그런 거로 인해서 12월에 시장이 좀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 보시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5.5조에 달하던 프로그램 매도가 시장에 압박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 뭐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뭐 대형주 투자해야 된다. 뭐 현대차가 좋다. 뭐 이런 사람들 많죠. 그런데 대형주는 물량이 떨어져요. 그래서 중소형주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중소형주가 상당히 특히 1월에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원인을 알고 투자를 해야 돼요. 수급을 분석할 때 왜 금융투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어떤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박이 쏟아지는 이쪽에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매물이 없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소형주를 지금 포트에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종목보다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내가 현대차 가지고 있어요. 내가 롯데케미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주식 가지고 있는데 뭘 현대제철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주식 가지고 있으면 장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식 투자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마음만 부자인 경우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월 달과 코스닥의 중소형주 매매 기회가 있고 3월 대선 전까지는 3월에 대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대선 주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만 결국은 600만 명의 동학개미군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 물론 그럴 거예요. 해주겠다.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대선 끝나면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워낙 거짓말쟁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주식시장은 기대감만으로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의 속성을 알고 투자해야지 이미 그 제도를 시행할 때쯤 되면 이미 주가는 반영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당분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그럼 무엇을 할 거냐? 이런 거죠. 1월 전략에 대해서 대개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오고 또 증권사 레포트를 또 무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하는데 기껏해야 공부도 못하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전문가하면서 증권회사의 가방끈 길고 공부하고 뭐하고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밥만 먹고 나면 이런 것만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부 어설픈 전문가가 이거 무시하고 막 그래요. 자기는 이 사람보다 똑똑하지도 못하면서 남을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1월 달에도 지수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난이도가 높을 것이고 테이퍼링. 여기 보십시오. 오미크론이 지금 확산되고 있고 테이퍼링이 가속화되고 경기와 정책이 시장에 우호적이 않다는 거예요. 모멘텀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냉엄한 현실이에요. 냉엄한 현실이라고요. 오미크론이 지금 확산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테이퍼링이 가속화된다고요. 돈을 뿌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하늘에서 굉장히 많이 뿌렸잖아요. 그렇게 뿌렸는데 그거를 수도꼭지를 꼭 잠그는 거예요. 테이퍼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2020년 장세를 생각해요. 와, 그때 많이 올라왔어, 야. 그때는 유동성이 공급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유동성이 공급되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조여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왜요? 왜 달라집니까? 변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변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니한 투자, 아니한 생각으로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나이에
맨 마지막 날 무방을 왜 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식시장에는요, 노는 시간이 아니라 맨 마지막 날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테이퍼링이 가속화되고요. 경기와 정책, 이게 우호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나마 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되고 있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긍정적이라는 거야. 공공 민간의 혁신 성장, 멀티플이 확정되면 주가 역시 상승세를 나타난다. 하지만 먼 이야기에 있어서 단서를 찾아야 되고 주식은 행복세를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행복세라는 거예요. 행복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디서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기업의 이익을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순이익의 전망치는 지금 하향되고 있어요. 순이익의 전망치가 조정세가 부담되면서 순이익이 자꾸 피크아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팬데믹으로 기저효과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장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런데 약간씩 누워요. 이게 누웁니다. 예, 순이익이 눕고 있어요. 이렇게 눕고 있다고요. 주식은 원래 퀀텀 점프할 때가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익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체되면은 주가가 못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그러죠. 왜 이익이 많이 나는데 왜 안 올라가요? 그러죠. 이미 주식은 미리 6개월 전에 반영돼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 많이 하시고 가방끈 끄고 또 확인하는 성격에 있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못 먹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자기 머리에 자기께에 자기가 빠지는 거죠. 주식시장의 속성은 그게 아니에요. 먼저 올라가서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멘텀이 중요한 거야. 이 기업이 이익이 퀀텀 점프가 되는 거를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아는 자가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뭐 아무나 돈 벌어요? 아무나 돈 버는 시장이 아니다. 그리고 이익치가 이렇게 누우면은 폭등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플을 상쇄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시장은 다른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다른 흐름이다. 매크로 측면에서 염두해 보십시오. 테이퍼링, 금리 인상, 2014년과 비교해 보시고 통화정책이 변했을 때에 멀티플이 일정 부담 상쇄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산업의 멀티플을 상승을 자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가 노력하고 있죠. 빅3, DNA, 신사업,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이런 쪽으로 멀티플을 상승시키겠다는 강력한 전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 수 있는 쪽은 몇 군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정부 정책은 이런 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헬스케어, 클라우드, 지능형 이런 거죠. 여기 나와서 이 부분입니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포인트로 투자를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살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부 정책과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산업과 거기에 정부가 밀어준다는 거죠.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말라. 정부의 정책에 맞서는 자는 돈 벌을 가치도 없다. 정부의 정책에 맞서서 옹고집을 부리는 자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 아주 평범한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은 굉장히 지금 아주 돈 벌 수 있는 쪽이 제한되고 돈 벌 수 있는 길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죠. 배터리, 원전, 배터리, 방산, 엔터.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이에요. 두산중공업, 에코프로 BM, 뭐 이런 것들, 엔터주도 뭐 이런 것들, 요거 메타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멀티플이 확장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거죠. 그러면 2차 전지는 시장에서 멀티플이 이제 선반영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전지 말고 그러면 무엇을 살 것이냐 이거예요. 2022년에는 이게 여러 가지로 비싸고 힘들고 멀티플이 높다 하더라도 오를 가능성은 뭐 테슬라가 있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 여진이 있다 하지만 멀티플 때문에 못 산다는 거예요. 못 산다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년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CES 2022를 주목하자. 이 얘기를 수천 번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1월 5일부터 나흘간 열려요. 여러분 여기서만 해도 수익이 엄청나게 납니다. 뭐 여기서는 메타버스, S, AR, VR, NFT, 신기술 콘텐츠, 자율주행, 친환경 기술, 신기술 기대감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메가 트렌드. 여기 나오죠.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주 항공 산업 쪽에서 나타나고 있고, 스페이스X, 원앱 이런 거 있고, 또 뭘 얘기했습니까? 테슬라 관련 업체를 투자해야 된다. 기가 막힌 회사다. 테슬라는 뭐냐? 한 번 밸류 체인을 바꾸지 않는다. 한 번 너 나와! 너 나하고 함께 가는 거야. 의리를 지켜요. 대한민국에 있는 놈들처럼 너 가져와! 그래놓고 기술만 뺏어가는 그런 더러운 놈들이 아니라 여기는 적정 이익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냥 끝장이에요. 그래서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애플 밸류 체인 중에 아이폰 쪽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했던 인터프렉스가 1,000원에서 7만원까지 올라갑니다. 70배가 올라가요. 여러분, 이런 종목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 기다리고 있어요. 나 부자 될 거예요. 이거 사면은 여러분 부자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기술이다. 얘기하죠. 테슬라의 기술. 기가 막힌 테슬라 쪽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어요. 얘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그리고 이 기술을 전맥해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기 차에다 장착하려고 하는 꿈을 갖고 있고, 꿈이 뭐냐? 대한민국에 있는 이 업체에 부품을 납품해서 그걸 통해서 테슬라의 꿈을 실현하려고 그래요. 이런 주식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예, 여기 나오죠? 예, 적외도 위성. 적외도 위성의 필요성이 왜 나오고, 아이폰이 왜 등장하고, 현대차의 UAM이 왜 나오고, 애플카는 왜 생산하고, XR, VR 이쪽과 관련돼 가지고, 이걸 무수히 12월 내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투자해요?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투자해야 된다. 수천 번, 수만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벌을 수 있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CES 2022에 새로운 기술을 지켜보자. 답을 주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기술을 지켜볼 것이다.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 답이 있습니다, 답. 그러면 배팅 해야죠. 답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데. 돈을 버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돈을 버는 사람, 예. CES. 이런 것들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돈을 벌려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나는 그쪽에 가서 돈을 벌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2021년 장이 오늘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그래서 끝난 게 아니에요. 왜? 내년 장사를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고 내년에 승리해야 돼요. 저희들은 여기 지금 우리 회원님들이 이렇게 좀 1년을 결산하시면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뭐 아무거나 찍어봐도 다 나와요, 이렇게. 2018년과 2020년 1월, 저희 방 오기에 마이너스 1억 4천, 이게 400, 그러니까 1억 4,500의 손해를 본 거예요. 단타방이죠. 여기 보시면 알죠? 1년간 작년에 279.64%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20일부터 2021년 이렇게 된 거예요. 올해 총 수익은 73.56%. 현재 계좌는 4억 2,500. 이렇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익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아무거나 하셔도 매경단타방에서 수억이 손실났다. 2019년 2월부터 대표님과 함께해서 손실 금액을 조금 회복되었지만 우리 방도 그 당시 이문찬 대표님의 건강 문제로 단타 성향 전문가 때문에 그냥 저냥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문찬 대표님의 성품을 믿고 방 분리할 때 이 대표님 방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서울부대표와 함께 방은 안정을 찾고 하루하루 수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로 폭삭 주저앉던 주식시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 대표님, 서울부대표님 꽉 잡아줘서 수익을 극대화시켰다. 2020년, 21년 2년간 계좌 수익 217%. 217% 났죠. 선택과 집중하느라고 다른 회원보다 수익이 덜 났지만 폭발할 것을 믿기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큰 수익 18%에서 420%.
산업, 기업 분석까지. 예, 수익 났다고 그러잖아요. 네. 잘 보시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프렘병경님, 예, 요거 보시면은, 가입 8개월을 마감하면서 총 수익 90, 예, 이게 지금 이분은 제 생각에는 업무가 이 코로나 관련하시는 분 같아요. 쓰러지고 과로가 있고 뭐 메가트렌방 이렇게 해서 한층 하지만 예, 잠깐 뭐 이런 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 벌어서 지금 그나마 버틴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뭐 이렇게 하고 있었다. 예, 축복받은 방이다. 예, 읽어보시면은 우리의 그 성과 이런 것들을 예, 요거 보시면은 계좌 인증 해가지고 예, 나왔습니다. 6개월 동안에 가입 후 56.99%. 예. 예, 이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예, 참조해 보시고요. 뭐 저희 방에 계시는 분들 굉장히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다른 거 없어요. 1년 동안에 저희 회원님들께서 돈을 벌으셨는지 또 뭐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손해도 보셨습니다. 예, 손해를 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솔하게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자랑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2022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2021년에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얼마를 성과 냈는지 예,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확인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수익을 냈느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금 낸 거. 국가에 세금 낸 게 있습니다. 국가의 세금을 얼마 냈는지. 그 다음에 증권 거래소지요, 그게. 그 다음에 증권 수수료가 있어요. 증권 회사에다가 돈을 얼마 냈는지.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냐면 이렇게 이 수익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수익 나는 내용들을 가지고 또 2022년에 여러분들이 이 승리자의 길로 가기 위해서 이런 소위 말하면은 저희와 함께 하셔가지고 승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뭐 아시겠지만 알바는 없어요. 뭐 아마 단타방에서 뭐 알바가 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인데 아이디가 이렇게 많아요. 자기들이 알바 쓰니까 알바 쓴다고 그러지 이 나이 돼 가지고 무슨 거짓말 시키고 그러겠습니까? 예, 뭐 단타방에서 뭐 항상 예,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거기서 수익 냈다면 그 방에서 계시면 돼요. 저희는 뭐 여러분들한테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 저희 회원님들께서 아마 이제 바쁘셔가지고 늦게 쓰신 분도 있고 또 차후에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한번 성공의 DNA, 성공을 한 번 한 사람은 계속 성공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공하는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을 걷고 어둠을 걸으면서 길이 안 보일 때는 답답하고 뭐가 뭔지 모르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확 자기한테 보여요. 이게 길이구나.
이게 돈 버는 길이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는 직장인들이 많죠. 예, 직장인도 많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희님, 월요일에 가입하지 마시고 오늘 가입하세요. 그러면 장도 안 열리는데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소희님? 그 이상하죠? 근데요, 저희 방은 지난 방송 보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 월요일날 가입하면 7일 드려요. 오늘 가입하면 10일 드려요, 10일. 그러면, 예, 미쳤느냐고 그래요, 사람들이. 오늘 주말에 가입하면은 10일 드려. 왜 그럴까요? 소희님, 월요일에 가입하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요. 예,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방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지난 방송 보기도 안 해놔요. 자기의 손해본 역사, 자기의 그런 것들을 안 해놓죠. 우리는 당당해요. 당당하고 여기에 또 종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소희님. 그러면은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시면 지난번에 어떤 종목을 설명했는지 다 나와요. 예, 소희님 참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죠, 제가. 바보 같죠? 그런데 저는 한 분 한 분 오셔도 진정하게 투자하시는 분을 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뭘 월요일날 오시는 게 좋지 뭐. 다른 방은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쉴 때 오셔서 미리 한번 지난 방송 보면서 이게 진실이고 종목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고 그 종목 속에서 뭐가 다이아몬드고 뭐가 그건지를 알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소희님이 깜짝 놀라시죠. 뭐 월요일날 가입하면 되는데 왜 지금 가입하라고 그랬냐고.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이 바보 이런 소리 들었죠. 그게 그분이 바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넉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분한테 배운 거예요. 퍼주려면은 다 퍼줘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하고 함께 했을 때 철학을 공유하고 주식 투자를 통해서 진정 깨닫고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그 소중함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고 부자의 길을 찾는 길, 이런 거를 알고 투자하라는 거예요.